네, 유병원 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구속영장 시한인 7월 2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단 없이 추적 작업을 이어가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유병원은 2달 가까이 단서조차 남기지 않고 도주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 초기에 유 씨가 74살의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서 장기간 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구원파 체육 행사에 나온 유 씨의 모습 아주 건강해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올해 초 구원파 체육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구원파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내 체력 향상 모임이라는 체육 행사입니다. 신도들이 나와서 태권도와 유도, 매스게임, 격파 시범 등을 보입니다. 해마다 유병원 씨가 참가해서 본인의 실력을 과시했는데요. 구원파 신도들은 유 씨가 태권도 최고 유단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07년 1회 모임 때 모습인데요. 유 씨는 당시 67살이었죠. 고령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송판 몇 장을 겹쳐놔도 한 번에 격파하고요. 발차기 솜씨가 일품입니다. 태권도 유도 시범을 보이죠. 딱 겨누면 그대로. 그래! 여기부터 치는 거야. 네, 이런 유도 시범은 지난해 초 열린 7회 대회 때까지 계속됐는데요. 건장한 청년들이 유 씨가 다리를 걸고 손으로 제압하면 바로바로 넘어지고 또 진짜 아픈 건지 넘어지면서 악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유 회장은 본인의 유연성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연체동물만 부드러운 게 아니고 나도 부드러웠어. 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앞뒤로 폈다 접었다를 자유자재로 하고요. 또 허리를 굽혀 이렇게 손을 내리면 발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손을 쭉 뻗으니까 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윗옷을 벗고는 허리를 돌리면서 마치 웨이브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뱃살은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70대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아주 유연한 모습이죠. 유 씨는 유기농 식품만 먹을 정도로 건강 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원파 신도들에게도 운동과 건강을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얼굴이 늙는 게 아니고 정신이 먼저 늙고 그 다음 서서히 피부가 따라가고 피부 속에 근육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인대가 따라가고 그 다음 뼈 속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과 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유병원에 대해서 추격 드라마가 제일 써진 게 육사 지방선거 이제 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에 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패배가 돼야 되는 당연한 선거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육사 지방선거만 보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좌절했던 게 그건데 우리도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사가 났는데도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기네? 좌절했던 그런 부분이고 네, 맞아요. 당시에 박근혜가 국민들 향해서 막 눈물 막 흘리던 그 사진들 갖고 선거운동하고 그랬어요. 새누리당에 지방선거 나온 사람들이. 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조금 이렇게 다시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정확히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황교안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그 20일 날 이 수사팀이 꾸려질 때 당시 제목이 선주 일가 비리예요. 선주 일가 비리.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사람들 수사하려고 수사팀을 꾸린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 그 전에 금수원에 들어갈 때 경찰이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어디를 수색을 하고 몇 명이 들어가서 그 계획서가 구원파분한테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검찰한테 이거 어떻게 니네 정보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형사가 그걸 떨어뜨렸고 우연히 그걸 또 구원파가 주웠다. 예. 아, 예. 그렇죠. 예. 경찰들이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진입해가지고 어디 수색하고 이거 계획표를 이제 우연히 구원파가 주웠던 것뿐이지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다. 세월호 전국에 있어서의 물꼬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들려고 하면 네. 그쪽에서 극렬하게 반항하고 나오면 이게 그 분위기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짬짬이가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네. 어떤 멍청한 놈이 그런 데 들어가면서 그런 계획서를 흘리고 다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일단 구원파한테 넘어가
넘어갔다는 거. 경찰의 이제 수색 계획서가 손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가 그 금수원 탈출 정보,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 의원이 물어봐요. 그 유병헌 회장이 금수원에 있냐고 이제 요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황교안한테 물어보는데 그 질문하기를 유병헌 회장 금수원 탈출 정보를 언제 입수했냐고. 근데 이게 지금 21일이에요. 그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가 이날이 1차 진입한 날이거든요. 근데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 중입니다만 검찰로부터 17일경에 이동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지금 유병헌이 금수원에 없다는 걸 알죠. 보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말이 바뀌어서 지금 만약에 유병헌이 실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없을 수도 혹시 있더라도 거기에 한번 압수수색을 해서 뭐 수사 정보에 대해서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그 며칠을 구원파 신도들하고 대치를 해서 뭐 그 팜플렛 바꿔가면서 걸리면서 그 팜플렛도 왜 검찰에서 떼어달라고 부탁했다가 까였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황교안은 이미 금손에 유병헌이 없다는 걸 이미 보고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없다는 걸 알고 진입을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대치를 하다가 이제 21일 날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얻은 거 없고. 그럼 재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규명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규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검찰의 문제라서. 근데 검찰이 핸들링을 했던 거라서 규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조금 뒤통수가 간지럽기는 하죠. 그렇죠. 너무 이제 타이밍이 딱딱. 뭔가 찝찝해. 네. 지금. 네, 타이밍이 너무 딱딱 잘 맞는.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드러난 의외의 것도 있는 거예요. 검찰은 사건 덮어주기 바빴고 네. 뭐 등등의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또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던 검사들도 있었고 예, 그렇죠. 이런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뭔가 수사를 해요.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황교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수사가 축소되거나 또는 진짜 코어가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검찰 개혁의 또 다른 단초도 저는 이게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20일날 진입했을 때 특이한 게 그 구원파 분들이 버텼잖아요. 막 이렇게 그 1,000명, 2,000명 이렇게 와서 입구에서 맞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21일날 갑자기 구원파 분들께서 대치를 하다가 그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이 없다는 거는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다며 갑자기 자진해산을 해요. 우리 구원파 대변인 나오신 적이 네, 있는데. 나오셨어요. 네, 저도 그 방송 들었는데 일단 자진해산을 해서 금수원을 개방을 해요. 21일날 갑자기.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진 해산을 하세요. 왜 해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타이밍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물어봐요. 그 유병헌이 2달 동안 그 영장이 발부가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이례적이래요. 이렇게 길게 영장을 발부를 안 한대요. 근데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유효 기간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국정조사가 했을 때 7월 초거든요. 7월 6일 날. 근데 그때까지도 유병헌이 안 잡혔어요. 다들 물어봐요. 무슨 계획이 있냐고. 내일 뭐 한 14일 정도 지금 유효기간 남았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향후 대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법무장관 황교안이 항상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사후 대책을 세우기보다 지금 이 사람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검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후 대비보다 그 대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검거를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의원이 또 물어봐요. 얼마 안 남았다. 22일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집행이 안 되면. 그러면 또 똑같이 얘기해요. 최대한 뭐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조속하게 검거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딱 이거를 쭉 들어보면 얘는 지금 22일 날 이후에 계획이 없어요. 코앞에 이제 영장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계획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이 물어보는데 계획이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22일 날 안에 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얘기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누리당의 김명환 의원이 진도에 내려갔을 때 그때 왜 뭐 검경 군대 동원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국에 다 이렇게 지명수배 내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뭐 검문 검색을 실시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도에 내려갔대요. 이 의원이.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70일 정도 진도에 내려갔는데 그 일대가 뭐 해남, 목포 이쪽
지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진도로 내려가면 왜 진도대교 건너가잖아요. 진도대교 건너가면 바다잖아요. 밀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도대교를 건너갔는데 자기를 검문 검색을 안 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목포도 왔다 갔다 하고 해남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검문 검색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70일 동안 진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렀는데 한 번 검문 검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승합차를 몰고 있었대요. 그럼 당연히 뒤에도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를 수색을 안 하고 그냥 보내주더래요. 그리고 언론에서 뭐 대대적인 뭐 검문 검색을 한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대요. 경찰이나 군들이. 근데 3일째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 맞냐?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진짜 빠져나가도 진짜 빠져나갔을 거고 밀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황교안이 또 특이하게 밀항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걸로 자기는 판단을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왜? 외국에 안 나갔다고요. 유병헌 밀양 안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병헌이. 확인도 안 됐는데 그 7월 9일날 국정조사인데 확답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아직 나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자기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 밀항에 대한 대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 없었죠. 검문 검색도 안 하는데. 검사 출신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치고는 되게 어설프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는 맞아요. 그냥 뭐 대충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네. 밀항은 아직 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다고 하면 네. 한국에 있다는 뭔가 확증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뭐 연락을 했든지 그렇죠.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든지. 뭔가 세월호 관련한 재수사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다시 수사해야 될 수사 대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전혀 이게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안 나갔다고. 국내에 있다고.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군대가 이제 투입이 된 게 6월 11일 날부터 투입이 돼요. 이게 이제 왜 투입이 됐냐면 6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못 잡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격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1일 날 군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합동참모본부가 저도 몰랐어요. 합동참모본부가 들어가고 해군 2함대 3함대 그리고 군까지 31사단, 53사단, 39사단 그리고 공군 초계기랑 레이더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요. 6월 11일부터.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지금 계속 안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군을 뭐 검찰로 안 되니까 계속 안 잡히니까 그러면 군대를 투입을 시킬 계획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황교안한테. 뭐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이제 그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군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냐 군 투입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황교안이. 계획서가 있냐 있으면 좀 달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군은 애초에 유병헌을 잡을 때 예, 끌어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격분을 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투입을 한 거죠. 11일 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 병력이 전국에 깔려요. 물론 아까 이명헌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티는 별로 안 났고. 예, 그리고 나서 5월 20일 날 대정물 질문에 너무 이제 웃긴 질문을 하는 게 김도읍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김도읍 예,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수배했냐고. 수배 그 지명 수배 했냐고. 5월 이제 21일 날 지명 수배 하면은 왜 불신 검문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할 수 있는데 지명 수배를 했냐고. 그러니까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수배는 정식적으로 아직 안 했다고. 야 이거는 굉장히 코미디네요. 예, 수배는 안 했고 그 대신 이제 전국에 있는 경찰이 이제 먼저 이제 소재가 발견이 되면 신병을 확보하도록 이제 협조를 지금 자기네들이랑 잘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초법적인 거예요. 공개 수배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따지면 기소 중지예요. 네. 이 사람을 기소를 해야 돼. 네. 확실한 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안 되니까 기소를 중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배를 때리는 거야. 그런 법적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찾기만 하는 거야. 그리운 사람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는. 네, 맞아. 근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이상하게 발견돼서 죽어버렸어. 네. 세월호 사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유병헌이 범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병헌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자들이 범인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유가 더 웃겨요. 이 수배를 못한 이유가 형사소송법의 이제 절차 때문에 수배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절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정부 질문이 21일 날 했던 거잖아요.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아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코앞에 왔어. 그 전에 잡아야 돼. 6월 5일 날 전에 유병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막 한번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상금이 그 유대균이 3천만 원, 유병원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지명수배가 22일 날 되거든요. 5월 22일 날 금수원에 들어갔다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지명수배가 되는데 26일 날 금액이 5억으로 뛰어요. 새누리당이 들썩들썩하고 나서 5억으로 뛰어요. 그리고 전국에 반성회를 하죠.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시죠. 이거는 반성회를 정말 해요. 미스테리예요. 정말 이 사건만큼은. 네. 그리고 이제 안행부도 달라붙고 이제 기관이 이제 일어나서 반상회도 하고 이제 이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육사 지방선거 전에 이제 이 주적을 검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검거했다고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뭐 시체로 나왔으니까 검거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새누리가 압박을 해요. 자기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6월 12일 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6월 12일 날 그 순천 송치제 그 휴게소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의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되죠. 부패된 남자 시신이. 네, 이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뭐 농민이 한 명 이제 시신을 하나 그 근처에서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슬슬.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 날 검찰이 이제 발표해요. 요거는 여기서 그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22일 날 그 오후 그러니까 6월 22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세월호에서 세월호 CCTV가 담겨 있는 VDR이 올라옵니다. DVR이 올라오고 DVR이 6월 22일 날 올라오고 이제 이게 복원 과정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복원을 해서 영상 공개를 7월 22일 날 공개를 해요. 영상을 이제 CCTV를. 근데 그날 그 순천경찰서에서 이제 그 수습된 변사체가 유병원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죠. 당일날.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는 날 유병원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까 이제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일까지가 영장 마감이었잖아요. 7월 22일 날 발표해요. 그러니까 왜 황교안이 계획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뭐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딱 영장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이 사람이 유병원이다.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키가 큰 시체를 이제 유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의 그 연속이라 보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 잡힐 예정이었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유병원으로 다 덮어버린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세월호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시작점 출발점이 업과사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그렇게까지 박근혜 정권한테 위험스러운 적용이었느냐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경과 이 사람들이 처벌을 과하게 받으면 안 되는 무서웠던 상황들. 그거를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마시켜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때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뭐 기억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뼈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뭐 그런 신기를 발휘하기도 하고. 유병원 회장은 죽었을까요? 진짜로? 공순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어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저요? 아니요. 저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뭐 주진우 기자나 뭐 김호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발견된 시체는 유병원이 아닌데 국과수에 있던 건 유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근거로 이제 그 치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어요.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세월호에서 지금 미수습자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송으로 분명히 밖으로 튕겨져 나가신 분의 성함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수습자가 9명이라고 치면은 이거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가족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시신을 못 찾았는데 다 찾은 것처럼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신을 다 찾아놓고 나면 분명히 세월호는 클리어 되는 거거든요.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시신 뼈를 갖다가라도 이 사람 시신이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게 지금 유병원에서 보는 스킬이랑 좀 비슷한 거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돼서 세월호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시신이든 간에 정말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 아빠의 뼈가 아닌 뼈를 찾았다고 갖다 주고 국가수에서 감정해보니까 일치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면은 권력이나 정보가 없는 우리들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네. 아마 말씀하시려고 한 사건의 핵심이 저는 지금 현재 한 5분의 1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하는 것보다 황교안이 초창기 때 검찰이 유병원이 사망된 사체로 발견되기까지 과정만 갖고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냐를 네.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유병원이 죽기까지 그 기억들만 되새겨 보시는 거고 네. 검찰 수사나 이런 게 다시 시작되면 재수사해야 될 지금 요점을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22일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22일까지 세월호가 어땠지? 라는 기억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유병원은 맞아, 송치지에서 발견됐어. 예, 뭐 도주했어. 예, 구원파랑 대치를 했어. 금수원에 뭐 2번 들어갔어. 그건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세월호가 그때 어땠지? 가족들이 어땠지? 라는 기억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거의 주입식 정부에서 유병원에 대해서 거의 주입식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채널이 유병원만 보도했으니까. 예, 주입식. 시신 발견한 게 7월 22일. 7월 20일. 네. 그때도 계속 세월호에서는 시신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신 수색이 끝난 게 11월 11일. 예. 그리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세월호를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올라온 거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말을 자기들이 애써 해왔던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하게 뭔가가 있다. 그 용어를 썼던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설사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교통사고를 누가 고의로 냈다면 수사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교통사고일 뿐인데 왜 검사들을 전보를 보내고 혼내고 그렇잖아요. 예. 왜? 그리고 그 교통사고에서 구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왜 또 다 승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네. 굉장히 미궁에 빠진 사건이라고 네. 보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이런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교통사고일 뿐인 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건을 재수사 지시하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이어서 이제 말씀드려야죠. 예,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지. 그래서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VTS나 오케이. 해양구조협회나 쭉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코어적인 내용이 좀 들어있어가지고 재밌었고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올라왔어. 사실 저는 방송으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세월호가 대선 전에 올라와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SBS에 오보요까지 나왔잖아요. 뭐 문재인 후보의 뭐 부탁 뭐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네. 근데 나는 약간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올릴 수 있는 걸 못 올린 건 맞는데 이게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올려야 되는 당위성은 사실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 입장은. 네.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 뭔가 가려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대선에 가려 있으면은 세월호 자체를 일단 딴지를 못 걸어요. 미수습자를 수습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네, 네. 이 명분 때문에. 예. 그러면서 실제로 대선 전이 시작되고 세월호 뉴스는 전체 뉴스 중에 사실 5%도 차지하지 않는 단신과 같은 이번에는 뭐 어디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도 이런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이 이번에는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저쪽의 사람들한테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잖아요.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근데 거기다가 세월호까지 올라와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대선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묻히기는 하겠지만 좋을 게 없는데 갑자기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선의 영향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진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영향이라고 그거는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대선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한 것 같고 그 전에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없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상하이 셀비지거든요. 예. 상하이 셀비지의 해수부 장관이 감사하다고 중국에 뭐 서한도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후다닥 치워서 먼저 보내야 됐던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굳이 눕혀서 올리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럴 필요가 굳이.
그리고 저 전문가들한테 제가 최근에도 수소문을 해봤고 유가족 분들 특히 뭐 진상 규명 분과장 같은 분들은 사실은 그쪽에 약간 도사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세워서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 네, 그건 뭐 그 지금 세워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지금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뜯을 수도 있잖아요. 원 없이 네, 뜯어서. 그렇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손주지막 오랜만에 만남이라서 이렇게 감정적인 회포를 보는 건데 세월호에 있어서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시작부터가 다 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이게 공감입니다. 진상 규명으로 가는 길이지 네. 중간에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것만 재수사 이건 불가능하고요. 네. 일어난 사건 그 순간부터 재수사하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되게 높아져요. 이게. 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워낙에 많이 개입돼 있고. 맞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거고요. 예.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면서 반가웠고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세월호에 인생을 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그렇지 않으세요? 수원에 들어갈 때 그 경찰이 뭐 그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어디를 수색을 하고 뭐 몇 명이 들어가서 그 계획서가 그 구원파분한테 나왔잖아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검찰한테 이거 어떻게 니네 정보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형사가 그걸 떨어뜨렸고 우연히 그걸 또 구원파가 주웠다. 예, 예.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경찰들이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진입해가지고 어디 수색하고 막 이거 계획표를 이제 우연히 구원파가 주웠던 것뿐이지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다. 세월호 전국에 있어서의 물꼬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들려고 하면 네. 그쪽에서 극렬하게 반항하고 나오면 이게 그 분위기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짬짬이가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네. 어떤 멍청한 놈이 그런 데 들어가면서 그런 계획서를 흘리고 다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일단 구원파한테 넘어갔다는 거 경찰의 이제 수색 계획서가 손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가 그 금수원 탈출 정보 그러니까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 의원이 물어봐요. 그 유병헌 회장이 금수원에 있냐고 이제 요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황교안한테 물어보는데 그 질문하기를 유병헌 회장 금수원 탈출 정보를 언제 입수했냐고. 근데 이게 지금 21일이에요. 그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가 이날이 1차 진입한 날이거든요. 근데 황교안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 유병헌 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구속영장 시한인 7월 2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단 없이 추적 작업을 이어가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유병헌은 2달 가까이 단서조차 남기지 않고 도주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 초기에 유 씨가 74살의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서 장기간 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구원파 체육 행사에 나온 유 씨의 모습 아주 건강해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올해 초 구원파 체육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구원파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내 체력 향상 모임이라는 체육 행사입니다. 신도들이 나와서 태권도와 유도, 매스게임, 격파 시범 등을 보입니다. 해마다 유병헌 씨가 참가해서 본인의 실력을 과시했는데요. 구원파 신도들은 유 씨가 태권도 최고 유단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07년 1회 모임 때 모습인데요. 유 씨는 당시 67살이었죠. 고령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송판 몇 장을 겹쳐놔도 한 번에 격파하고요. 예, 발차기 솜씨가 일품입니다. 예, 태권도 유도 시범을 보이죠. 딱 겨누면 그대로. 그래!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과 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유병헌에 대해서 추격 드라마가 제일 써진 게 6.4 지방선거 이제 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에 그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패배가 돼야 되는 당연한 선거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6.4 지방선거만 보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 당시 좌절했던 게 그건데 우리도 네.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참사가 났는데도 그 당시 새누리당이 이기네? 좌절했던 그런 부분이고 네, 맞아요. 당시에 박근혜가 국민들 향해서 막 눈물 막 흘리던 그 사진들 갖고 선거운동하고 그랬어요. 새누리당에 지방선거 나온 사람들이. 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지금 와서 조금 이렇게 그 다시 생각을 여러분이 해 보시면 요렇게 뭐 이렇게 정확히 뭐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황교안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그 20일 날 이 수사 팀이 꾸려질 때 당시 제목이 그 선주 일가 비리예요.
선출과 비리.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사람들 수사하려고 수사팀을 꾸린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 그 전에 여기부터 치는 거예요. 네, 이런 유도 시범은 지난해 초 열린 7회 대회 때까지 계속됐는데요. 건장한 청년들이 유 씨가 다리를 걸고 손으로 제압하면 바로바로 넘어지고 또 진짜 아픈 건지 넘어지면서 악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유 회장은 본인의 유연성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연체동물만 부드러운 게 아니고 나도 부드러웠어. 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앞뒤로 폈다 접었다를 자유자재로 하고요. 또 허리를 굽혀 이렇게 손을 내리면 발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손을 쭉 뻗으니까 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윗옷을 벗고는 허리를 돌리면서 마치 웨이브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뱃살은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70대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아주 유연한 모습이죠. 유 씨는 유기농 식품만 먹을 정도로 건강 관리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원파 신도들에게도 운동과 건강을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얼굴이 늙는 게 아니고 정신이 먼저 늙고 그 다음 서서히 피부가 따라가고 피부 속에 근육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인대가 따라가고 그 다음 뼈 속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 중입니다만 검찰로부터 17일경에 이동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유병원이 금수원에 없다는 걸 알죠. 보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말이 바뀌어서 지금 만약에 유병헌 실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없을 수도 혹시 있더라도 거기에 한번 압수수색을 해서 뭐 수사 정보에 대해서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그 며칠을 구원파 신도들하고 대치를 해서 뭐 그 팜플렛 바꿔가면서 걸리면서 그 팜플렛도 왜 검찰에서 떼어달라고 부탁했다가 까였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황교안은 이미 금손에 유병헌이 없다는 걸 이미 보고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없다는 걸 알고 진입을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대치를 하다가 이제 21일 날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얻은 거 없고. 그럼 재수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규명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규명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검찰의 문제라서. 근데 검찰이 핸들링을 했던 거라서 규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조금 뒤통수가 간지럽기는 하죠. 그렇죠. 너무 이제 타이밍이 딱딱. 뭔가 찝찝해. 네. 지금. 네, 타이밍이 너무 딱딱 잘 맞는.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드러난 의외의 것도 있는 거예요. 검찰은 사건 덮어주기 바빴고 네. 뭐 등등의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또 일선에서는 열심히